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독이 없는 뱀으로 알려졌던 유혈모기, 꽃뱀이라고 부르죠. 풀뱀이라고도 하고, 이 유혈모기가 사실은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혈모기는 오랫동안 순한 뱀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독이 없는 뱀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죠. 연구를 통해 강한 독성을 지닌 독사로 밝혀졌습니다. 이 뱀의 독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혈모기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혈모기는요, 독이 없는 뱀이라는 오해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유혈모기는 꽃뱀, 풀뱀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독이 없는 순한 뱀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유혈모기, 꽃뱀을 만지거나 장난감처럼 다루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친숙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제 또래보다 훨씬 어르신들이 그런 경험이 있겠죠. 저는 완전히 깡시골에 있어서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하고 어린 시절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꽃뱀이 1984년 일본에서 유혈모기에 물린 후에 사망한 청소년의 사례를 끈질기게 추적한 연구진에 의해서 유혈모기가 독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유혈모기는 매우 강한 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정반대였죠. 유혈모기가 독사로 알려진 후에 독이 과연 얼마나 강할까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유혈모기의 독은 살모사의 독보다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뱀이 인류와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도 독사로 인식되지 않았던 이유는 독리의 위치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독사는 앞쪽에 이렇게 독리가 있지만 유혈모기는 이게 이빨이면 앞쪽에 이빨이 있고 이 뒤에 이렇게 독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도 깊게 물리지 않으면 독이 주입되지 않아서 위험성이 간과됐다고 볼 수 있죠. 다른 독사와 달리 장난치다 물려도 아무 일도 없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너무 방심한 나머지 깊게 물려서 독이 주입이 된다면 그때는 심각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말로 주의가 필요한 뱀입니다. 절대로 장난치면 안 되고 유혈모기 입 가까이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다. 유혈모기 꽃뱀은요, 성격이 비교적 온순하고 사람을 잘 공격하지 않아요. 위협을 느끼면 그냥 보통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딱 잡고 장난을 친다면 그때는 물 수 있겠죠. 주로 방어적으로 물고 본인을 너무 위협하고 갖고 놀고 막 이렇게 조르고 막 그랬을 때만 뭅니다. 그리고 작은 뱀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물론 큰 개체도 있지만요. 유혈모기에 물리면 깊게 물리게 되면 독이 주입될 가능성이 높고 살모사독보다 강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나라 뱀들이 물려도 죽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도 폐혈증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분들, 체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위험할 수 있죠. 유혈모기에 만약에 물렸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신속한 대응이라는 게 별거 없고요. 그냥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겁니다. 물린 부위를 무리하게 압박하거나 묶거나 칼로 째서 독을 빼내는 행동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린 부위를 막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말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절대 묶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물렸을 때 그 물린 부위를 부모님이 꽉 묶을 경우 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묶지 않으면 괴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묶어서 괴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팔다리 괴사는 묶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뱀에 물렸을 때 묶지 말아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는 살모사독에 대한 항뱀 독소는 있지만 유혈모기에 대한 해독제, 항뱀 독소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빨리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입원해서 별거 없으면 퇴원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유혈모기의 그 독리에 물리면요, 어떤 독충이나 독뱀, 그리고 어떤 독어도 있습니다. 독어, 그런 거에 물리게 되면 심하게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붓게 돼요. 그런 상태가 있지 않다고 하면 유혈모기에 물려도 독이 주입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항생제만 처방을 하고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물린 게 꽃뱀인데 너무 막 붓고 아프고 한다면 입원을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꽃뱀을 안전하게 대하는 방법은요, 일단 인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TV에서도 맨날 나오고 지금도 잘못된 정보가 TV에서 또 나오고 있는데, 머리가 삼각형이면은 독사, 머리가 둥글면은 독사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꽃뱀은 독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혈모기가 개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혈모기 이 꽃뱀이 독사를 편입이 되면요, 모든 게 다 깨집니다. 머리가 둥근 놈도 독사일 수 있고, 머리가 삼각형인 것도 독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 모양 가지고 구분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꽃뱀은 독사가 아니니까 괜찮다, 그런 말들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뱀은 잠재적으로 다 독사라고 여러분들이 간주하고 다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서 그 무슨 뱀인지 알고 키우는 구렁이 같은 거, 그리고 뭐 독이 없는 뱀들은 괜찮겠지만 야생에서 보는 뱀들은요, 색깔이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색깔만 가지고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불필요하게 뱀하고 접촉하거나 뱀에 물릴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외 활동할 때 뭐 바위 밑에 손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발을 잘 신지 않고 그냥 샌들 같은 것만 신고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물가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점심때마다 산책을 하는데요, 산책하다 보면 그냥 논 근처, 그리고 천 근처인데도, 냇가 근처인데도 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전 뱀을 자주 봅니다, 자주. 근데 이 뱀들이 항상 숨어 있고 눈에 안 띄게 있기 때문에 무심코 가다가는 뱀을 밟거나 아니면 뱀한테 위협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소에 가시게 만약에 간다고 하면 등산화 같이 좀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을 신고 긴 바지를 꼭 입으시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뱀을 가다가 발견했다, 그러면 가까이 가서 괜히 위협하지 마시고 그냥 멀리 돌아가거나 아니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완전 시골에 살았는데 꽃뱀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꽃뱀은 독이 없고 물려도 안전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셔서 잡아서 놀고 팔에다 감고 놀고 꼬리 잡고 빙빙 돌리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뱀에 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장난치다가 꽃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꽃뱀 독이 독하니까 꽃뱀 조심해라, 꽃뱀 물리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구전되어 오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꽃뱀에 물려서 사망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혈모기, 즉 꽃뱀은 맹독사입니다. 장난치다가 깊게 물리면 큰일 납니다. 요즘 분들은 뱀 다 조심하시겠지만 어르신들 특히 꽃뱀 조심하십시오. 그 유혈모기가 이게 맹독사입니다, 어르신들. 옛날 생각하시고 어렸을 때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잡지 마세요. 잡다가 방심하다가 깊게 물리면 큰일 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물리지 않게 풀숲에서 노는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놀고 있는지 어른들이 꼭 관찰해 주시고,
만약 집 주변에 뱀이 나타난다면 피하시고 집 안에 뱀이 들어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요점은요. 유혈모기는 수만 년 동안 독이 없는 뱀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연구를 통해서 강한 독성을 가진 독사로 밝혀졌습니다. 이 뱀은 독이 살모사보다 더 강할 수 있고 물렸을 때 심각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혈모기도 정말 물리면 큰일 나지만 다른 뱀들도 조심스럽게 대하고 물렸을 경우에 아무런 응급처치도 하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장화나 등산화 같은 걸 신으시고 긴 바지를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오늘은 꽃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봤습니다. 뱀에 대한 유익한 정보 털보 이사였습니다.